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외국에 열어주는 게 불가피했고 그 결과 정작 먹고 살게 해주는 산업인 농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장의 빗장이 열리는 개방시대 한국 농업에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재수 사장을 모시고 한국 농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영어로 AT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예, 좀 깁니다만 Agricultural Trade의 약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그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67년에 발족이 됐는데 그 당시에 명칭은 농어촌개발공사로 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이 됐다가 지난 1987년에 농수산물유통공사라고 해서 농수산물 유통을 주로 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이제 전방위적인 개방이 본격화되고 또 수출을 증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도 대두되고 해서 지난해 1월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그 취임하신 게 2011년이시죠? 예. 예.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회사명에 식품이란 말이 안 들어있다가 오시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뜻이 계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이 생산 농업에서 이제는 식품의 유통, 가공, 수출 이런 그 생산 전후의 연관 산업과 발전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식품이란 식품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그래서 저희 그 유통공사도 식품유통공사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농업이 이 생산 농업에서 가공, 유통, 수출, 식품 등 전방위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식품이란 말을 넣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식품 산업이 이 전 세계의 그 규모가 한 5조 4천억 달러, 그야말로 5천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의 그 어떤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식품 산업은 한 144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산업을 앞으로 세계적인 성장 추세에 맞추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에 식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식품 산업을 발전시켜서 농업의 소득도 증대시키고 수출도 증진하자. 그러한 차원으로 식품을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회사 이름에 이제 들어 있는 대로 뭐 농수산 하면은 사실 유통이 핵심이죠. 사실 뭐 그동안 오랫동안 거론되어 게 이제 산지에선 싼데 중간에 유통 과정 거치다 보면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는다. 이거 뭐 사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자, 즉 단계를 줄이자, 뭐 이런 과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고 그렇죠.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유통 개선의 성과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어떤 유통 개선의 핵심은 SOC적인 분야에 많은 역점을 두었습니다. 즉 농업인이 생산을 해놔도 팔 데가 없다. 즉 시장이 제대로 된 그 어떤 전국적으로 갖춰진 것이 없다 해서 지금까지는 전국 도매 시장을 짓는다든지 또는 공판장을 짓는다든지 산지에 유통센터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물적인 시설 확충을 하는데 많은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33개의 공영 도매 시장이 구축되어 있고, 뭐 공판장이라든지 산지 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설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갖췄는데 다만 그 이제 시장을 제대로 운영하는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래 제도 특히 지금까지는 뭐 상장 경매 제도라든지 이런 그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 많은 역점을 두는데 이제는 물류의 효율적인 흐름, 즉 어떤 산지에서의 이 수급의 문제와 소비지에서의 가격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유통의 이 과제를 좀 개선해 나가자 해서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고 특히 뭐 직거래를 좀 확대한다든지 또 유통 정보를 확산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측면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그런 과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유통 개선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당 부분에서 뭐 유통 개선이 물적인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많이 되었고 다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 제도 개선
또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이 유통 과정이나 단계에 별 문제가 없더라도 산지 생산이 적으면은 소비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산지의 수급 안정과 연계한 유통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그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무슨 대책을 좀 유통 개선 어떤 대책을 내용이신지요?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크게 보면은 도매 시장의 운영을 좀 고쳐 나가자. 즉 종전에 상장 경매 제도라는 경직적인 제도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정가 매매를 한다든지 수의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뭐 이렇게 약간 우리 시청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종전에 그 시장에서의 거래 방법이라 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데 중점을 둔 상장 경매 제도입니다. 그것은 이 도매 시장 법인이 들어온 물건을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텔레비에서 보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중도면이 참여해서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자에게 낙찰시켜주는 그 제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쉽게 상장 경매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불공정 거래가 가져오는 폐해를 고치는 데는 대단히 좋았는데 그러나 산재 생산이 적을 때는 값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경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정가 매매를 한다든지 또는 수의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매매 방법을 좀 다양화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되게 하는 가격도 유지되게 하는 뭐 그런 제도를 좀 도입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직거래 체제를 좀 대폭 확충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 직거래의 이 직거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직거래를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우수한 직거래 체제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유통의 어떤 계율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결국 유통의 문제도 산지의 수급 안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산지의 생산이 적으면 소비재 값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생산의 안정적인 공급 문제가 유통과 같이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거래의 공정성에 못지않게 유통과 산지 생산과 수급 안정을 동시에 엮어서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간 것이 이번에 정부의 유통 개선 대책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 제도 개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또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를 통해서 법령 개정도 좀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효과가 자연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을 국회에서는 하여튼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요즘 뭐 시대 흐름이 이제 창조, 창조 경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농업도 지금 창조 농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피부에 탁 와닿지 않는 그런 농업이 어떻게 창조적일까? 물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에서 창조 농업을 얘기하시는지?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농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돈밭에서 그냥 벼나 보리나 이런 그 채소 과수를 정배하고 가축이나 어떤 사육하나 그런 단순한 일자 생산 농업으로 보는데 그런 농업이 있습니다만은 그 요즘 최근의 농업은 굉장히 과학 기술과 창의력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많이 내는 농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술 중심의 농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기 때문에 기술 농업에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들어갑니다. 농업 분야가 대표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상상력, 기술, R&D가 들어가서 고부가치를 냅니다. 우리가 과거에 숙명적인 그 우리나라의 농업의 문제가 생산의 부족입니다. 5천 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당한 것이 보릿고개다. 즉 봄철 보릿고개 보리가 생산될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고통을 당한 그런 식량 부족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통일벼 개발을 통해서 70년대 중반에 한꺼번에 그야말로 식량 작업을 이룩해서 세계적인 성공 무대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우스 재배, 비닐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백색 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농업 분야에 많은 과학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의 농업은 그야말로 기술 농업입니다. 기술은 많은 연구 개발과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들어가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제가 앞서 통일부 개발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농업 분야의 최근의 그 어떤 과제의 핵심은 대부분의 어떤 신기술을 들어가서 IT 기술 또는 BT 기술 또는 나노 기술까지 들어가는 그야말로 IT, BT, NT가 융복합하고
또 거기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다양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산물을 많이 만들어낸다. 농업을 지금 종자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자재도 그렇고 생명공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첨단 과학 기술이 들어가서 많은 고급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인데 일반적으로 농업은 별로 창의력이나 또는 기술 첨단 산업과 관계없는 산업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면은 좀 IT 뭐 융합이라든지 예, 예. 예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에 고치 양잠 산업을 예. 우리가 사양 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비단 실크 비단 옷만 만들어내는데 그 뭐 누에를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아주 최첨단 고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즉 누에 산물을 이용해서 화장품도 만들어내고 치약, 예. 비누, 기타 뭐 누에그라라는 식이약품도 만들어내고 예. 다양한 그 어떤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이제는 인공고막도 누에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인공고막. 예. 인공뼈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단순하게 사람이 먹는 식량 또는 가축 사료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전통 농업이고 과거의 농업입니다. 예. 지금의 농업은 그야말로 각종 최첨단 과학 기술이 들어와서 고부가치를 만들어낸다. 사양산업 실크 비단 옷만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그걸 통한 누에고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최첨단 소재도 만들어내고 신소재, 식이약 소재, 예. 다양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최근 농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비료나 농약이나 농기계나 자재나 신소재, 새로운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고부가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농업이 그야말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돼서 많은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창조 경제의 핵심이고 저는 창조 경제의 꽃이 농업 분야에서 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차피 농업도 이제 개방의 파고에서 뭐 자유롭지 못하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직격탄을 맞기도 하고 또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농업이 밖으로 나가고 또 외국 농산물이 국내로 들어오는 그런 문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 얼마나 되나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전방위적으로 개방화가 진전되고 예. 또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하는 바람에 우리 농업 분야도 완전히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싼 외국의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FTA가 전방위로 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또 전략적인 여러 가지 이 개방화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 여건을 보면은 농업 분야가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 과정에서도 우리 농업 분야는 또 수출을 통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해외 시장을 개척하자 그런 차원으로 수출도 많이 역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에 농식품하고 수산물 합쳐서 80억 불, 80억 불. 네, 80억 불 수출 예. 실적을 이룩했는데 5년 전에 한 47억 불에 시작했는데 지난 5년 만에 한 거의 배 가까이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을 100억 불을 한 것이 지난 1977년도였습니다. 국가 전체. 우리 농업 분야도 이제 100억 불 고지를 뭐 2, 3년 안에 달성을 하려고 지금 전체 하고 수익이 있습니다. 한 1조 시대니까 5천억 불 좀 넘는 거죠, 그렇죠? 예, 5,500 불도 예. 국가 전체는 그 정도 되는데 농산물 수출이 뭐 80억 불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전체. 예. 그러나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이쪽에 특히 부가가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결국 FTA를 해서 외국에 싼 농산물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지 예. 수출을 하는 그런 수출 농업 시대를 열어 나가야 우리 길이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하면서 특히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은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게 이제 한중 FTA죠. 아무래도 예. 중국이 그 농산물을 주로 이렇게 산지인데다가 또 이제 저임 노동력을 아주 저가의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데기 때문에 이 FTA 타결되면 또 농업에 또 한 차례 또 홍역을 겪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물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산업 먹여 살리자고 농업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진단하시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덕을 보는 산업이나 분야도 있을 테고 또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을 텐데 농업 분야가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뭐 한중 FTA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최대한 협상을 잘해서 농업 분야의 많은 부분들이 뭐 초민간 품목이나 민간 품목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많이 예외를 일차적으로 받도록 우리가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또 보완 대책도 그 협상 결과에 따른 보완 대책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과거와 같이 너무 많은 피해에 대한 보완 대책 중심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FTA를 해서 15년간 12조 7천억 연간으로 하면 8,400억 정도의 이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농업 분야가 한 8,100억, 어업 분야가 한 300억 이렇게 했었는데 그에 따른 뭐 보완 대책을 이 피해액의 한 2배 정도 되는 뭐 24조 원의 재정 지원 그리고 앞으로 한 30조 가까이 세제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한 54조의 규모의 어떤 총 지원책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발표도 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단계인데 한중 FTA를 하면은 또 이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지 않겠나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제나 또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추정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뭐 일부 농업인 단체들은 한 뭐 29조 정도 피해가 날 것이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 합니다만 뭐 객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미 FTA보다는 상당 부분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세우고 협상을 잘하고 또 하지만은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산 농산물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많이 가공을 한다든지 이 수출을 한다든지 부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하자. 중국이 우리가 지난해에 농산물을 수출한 것이 약 한 13억 불 정도가 되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한 53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억 불 정도의 어떤 농산물, 수산물의 중국 시장을 앞으로 크게 높여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즉 중국이 인구가 13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계란 하나씩 수입해가도 13억 개가 팔리는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중국의 또 고소득층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많이 되니까 그러한 고소득층을 상대로 우리의 고급 상품을 만들면은 얼마든지 이 시장이 또 넓어진다. 그러한 좋은 발상이고 그런 그 착상에 맞게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했습니다. 중국에다가 청도에 물류센터도 우리가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갖다 중국의 시장을 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국인들이 이 선호하는 우리 식품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고 거기는 품질이 좋고 안전하고 고급 상품이다 이미지를 줘야 되고 또 우리 한국 식품이 전통적으로 건강식이고 기능식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식품의 장점을 잘 살려서 고급 식품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을 뚫고 나가면은 늘 피해만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좀 탈피할 수도 있고 또 성과도 나는 제가 보기에는 성과도 상당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농업 강국인 중국과의 FTA 또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일 만큼 좀 신중한 협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산물을 밖으로 수출하려면 이제 또 많이 알리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뭐 최근에 자카르타에 센터도 여셨다고 그러고 또 뭐 우리 한식 세계화 관련해서 또 뭐 호텔망을 이용하신다는 뭐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뭐 되게 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우리 농산물 식품을 외국에 알리기 위한 노력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고급 스타 상품, 우리가 스타 품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고급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서 이것을 고급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 지원, 유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산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 나가서는 적극적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홍보나 마케팅을 여러 가지로 전망위로 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뭐 해외에 물류센터를 짓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물류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의 지원도 있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출 상대방 즉 우리 식품을 소비하는 국가의 입맛에 맞는 고급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마케팅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판매망도 구축하고
또 지금 수출이 일본과 중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 시장에 우리가 한 30% 우리 수출액에 지난해 24억 불 수출한 것이 일본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앞으로 주력 시장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수출 시장도 다변화를 해야 된다. 구주, 미주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출 시장을 좀 대대적으로 개척하자 해서 예.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우리 유통공사에 지사도 설치해서 예.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권 시장의 이 소비자에 알맞는 우리 농식품을 만들어서 수출하자. 그리고 거기는 식품 인증 제도를 할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정된 품목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한 인정 그 이슬람권의 식품 인정 제도에 알맞는 우리의 이 식품을 만들어서 현재 수출하는 그러한 대책도 꾸준히 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할랄을 우리가 자킴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을 받았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이제 무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 인정을 좀 받는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슬람권이 7천억 불 정도의 식품 시장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해에 한 8억 불 정도밖에 수출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거대 이슬람권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가 역점적으로 수출 시장을 열어가면은 우리의 이 식품은 전 세계를 상대로 좀 날개도 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농수산 식품업의 이제 현상 진단해보고 또 발전 방향 이렇게 논의해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더 리더입니다. 그래서 또 그 각 기관장 또 CEO들의 개인적인 이제 신상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는데요. 사장님께서 이제 공무원 행정고시 최연소 합격하신 거죠? 예, 21회. 최연소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쭉 이제 농림수산부에서 그다음 이름이라 변동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농산물 유통국장, 주민대사관 농무관, 또 농촌진흥청장, 제 1차관, 먼저 농업통이신데 되돌아보시면 공직의 길 어떻게 회고하시는지요? 예,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국민의 기대에 좀 미흡한 부분도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았고, 그러나 비농업 분야가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고 또 개방화 또는 글로벌화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게 진전되다 보니까 농업 분야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파동도 많이 겪고, 아까 유통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과장 할 때는 농안법 파동이라고 해서 도매 시장에 대한 큰 파동이 났고 또 국제협력과장 할 때는 이 CS 파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농산물 유통국장을 할 때는 한중 마늘 협상 파동이 또 주로 파동이 많이 일어났고 그것을 또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자리로 많이 갔었습니다. 또 주미대사관으로 대사관에서 농무관을 할 때는 또 이 한미 간의 쇠고기 파동이 또 일어났고 여러 가지 쌀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봤을 때 농림공직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애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좀 열심히 많이 했는데 현재 저희가 봤을 때 그 문제는 우리 농림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생산 중심의 조직으로 많이 지원이 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관심사항이나 해외 주변 여건은 생산 이후에 유통이나 수급이나 식품 안전이나 수출이나 개방 이런 것들로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조직 인력이 모든 재원은 아직까지 생산 단계에 많이 가 있어서 이것을 빨리 이쪽으로 좀 전환을 시키고 대응 체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빨리 그렇게 가야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알맞게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당초는 이제 지금 요즘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 청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 대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격려하시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농업 분야가 정말 해외를 나가보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농업을 성공 모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를 포함해서 생산 정대 또는 유통 분야, 수출 모든 분야에서 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보면은 우리 농업을 성공 모델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지도 이런 것들을 배우러 오고 있는데 다만 국내적으로 봐서 급격한 어떤 산업의 변화 그리고
또 인력 구조의 변화, 또 국민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체제가 많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농업 분야가 뭐 그런 주변의 빠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나 유통이나 소비, 수출입, 농촌의 복지라든지 뭐 모든 분야에서 농업인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경제 발전에 도달한 것 자체가 우리가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했고 또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도 조금 더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면서 중장기 목표를 잘 잡아서 다져 나가면은 그야말로 미래의 좀 비전이 있고 우리가 지금 농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농촌의 복지라든지 뭐 이런 전방으로 여러 가지 개선을 해 나가니까 이런 것이 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효과를 나갈 수 있다. 단기간에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단기간에 농업을 혁명적인 방법을 해서 성공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면서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하나 둘씩 고쳐 나가면은 나름대로 뭐 길이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 농업, 수출 농업, 창조 경제 시대의 어떤 농업을 해 나가면은 소득 증대와 복지 정진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이루어나갈 수 있고 지금은 또 농촌이 농업인의 일터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휴양터고 관광터고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업이라는 것이 인구도 조금 줄어들고 성장률도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산업을 어떤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앞으로 이 농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은 나름대로 정말 국가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가 식품 산업 육성, 수출 촉진, 농산물 유통 개선, 수급 안정 등 전방위로 쏟아지는 여러 가지 농업 과제의 제일 중심에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을 정말 성실히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또 국민들한테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그런 우리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도 산업입니다. 앞으로 외국 농산물에 대비한 경쟁력을 높여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농수산품을 공급하는 그런 창조 산업으로 변신해 나가고 이 같은 과정의 중심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김재수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